그 전에 제가 설명 못 드린 내용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 여러 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약간 태스크포스, TF 같은 형태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났다는 거는 그래도 나름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 얘기를 들어보겠다 정도의 생각은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에도 나와있다시피 장범규라는 이 위원장이, 이 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람인데 최근에 아마 지금 여기 있네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2019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9월 30일 날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원회 권고안으로 지금 요 부분 타이틀에 나와있다시피 한마디로 요약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계한 정책을 권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오케이, 암호화폐는 NO!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 다 활용하는 정책을 써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앞에 보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시기도 10월 말에 이제 이 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서 권고안이 나올 거랍니다. 이번 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면 한 29일, 그냥 뭐 3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죠. 오래 걸리면. 그렇게 10월 말에 나올 건데요. 시기는 그렇고,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암호 자산을 정의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서 쓰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 규정이라던가 법이라던가 뭐 규칙이라던가 뭐 대통령 시행령, 법에 따른 뭐든 간에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은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의예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그 주체나 단어들의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암호화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됐으면 그에 따라서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포함시킬 텐데 그런 내용이 바로 긍정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을 시키자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넣겠다는 거죠. 정책상에 그거를 명확하게 해라 정의까지 해서.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블록체인만 오케이고 크립토 커런시 얘기 나오면 NO! 이거를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샌드박스 지금 운영 중인데 샌드박스에서도 계속 NO를 외치고 있죠. 암호화폐만 들어가면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안돼 하면서 다 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허용해라. 샌드박스 안에서.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인력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전문 기업의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10월 말 권고안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분도 이 위원회의 생각이 느껴지는 거죠.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큰 방향성,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디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런 권고안이 나왔으면은 제발 부탁인데 고집 부리지 말고 정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귀 기울여서. 본인들이 구성한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저 권고안을 잘 새겨듣고 지금 당장 샌드박스에 자꾸 빠꾸를 놓고 있는데 잽싸게 허용해주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허용 안 해주면 나 촛불 들고 나간다 막 이래. 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생각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부에서 저 위원회 권고안들을 처리하는 대응하는 실무 부서가 생각 있는 분들이어서 좀 약간 저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옳은 방향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장기적으로 어떤 게 정말 위하는 건지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소식도 일단은 좋죠. 저 소식뿐만 아니라 저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부디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1부에서 놓쳤던 소식까지 전달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Q&A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슬림오라님 이미 10월 1일이죠. 매달 1일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10억 개 XRP가 풀리는 날이죠. 자, 풀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묶여있던 게 해제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거 같네요. 앞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표현합시다. 리플사가 갖고 있는 500억 개 정도 되는 XRP 중에 10억 개가 매달 1일에 봉인 해제된다. 시장에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막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장에 팔 때 그거를 시장에 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표현에 있어서 그 뉘앙스 자체도 마치 시장에 다 판매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그 내용 갖고 오해하는 게 시장 전반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묶여있던 게 해제된다, 봉인 해제된다. 약간 이게 더 사실적인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슬림오라님이 이미 채팅창에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제가 한 4달 연속 에스크로를 해제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손 안 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손을 절대로 대지 않을 거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말이죠. 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풀기 시작할 텐데 아마 메모를 자꾸 남길지도 모릅니다. 뭔가 되게 베어러블 가이 같은 행동을 하는 메모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에스크로 메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여전히 막 속을 수도 있어갖고, 그리고 이런 메모를 올려주면 또 이제 언론 매체나 또는 이제 이 유튜브나 뭐 기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업으로 삼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런 분들은 아마 자극적인 메모가 오면은 좋아라 해갖고 막 이제 그 소식들을 전달할 텐데,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에스크로 풀린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놨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보질 않아갖고. 팔 것 같으면 한 방에 500억 개를 다 팔아버리라고 하시는데, 이미 리플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에스크로 걸었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리고 리플사 더불어서 그런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제약되어 있는 거 말고도 본인들이 세운 방침도 있습니다. 매달 전체 볼륨에 한 0.1%만 판매하기로 본인들의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겠죠. 자, 오늘 에스크로 좀 볼게요. 아마 이동 안 했겠죠. 풀리기만 하고 이동은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거 뭐지? 그 사이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이건가? 이거네요. 자, 일단 이번 달 에스크로 계정부터 좀 찾아야 돼서 제가 일로 왔습니다. 에스크로 계정부터 찾아낼게요. 해제 피니시로 조건을 걸고, 캔슬 아니고요. 자, 해제 피니시. 날짜는 10월 1일이니까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이야, 34년 10월 1일 것도 누가 건 거구나. 100만 1000만 억. 이걸 리프사가 건 거죠. 5억 개.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더 앞에 연도까지 박아야겠네. 2019년. 뭐야? 왜 안 뜨지? 이럴 리가 없는데요? 그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지금 너무 막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확실히. 뭐죠? 왜 안 보이죠? 뭐지?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 왜 안 보이죠?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야? 피니쉬. 지금 올인데? 눈에 안 들어오네요? 이상하다. 아, 이미 올려주신 거 참고해야겠다, 그냥. 네, 제 눈이 나쁜지 못 찾고 있네요. 이거를 활용해서 그냥 바로 볼게요. 자, 보죠. 이 양반, 요 계정이구나. 익스큐션 됐죠? 10월 1일 거. 요 계정이고, 10억 개 딱 됐습니다. 여기다 역시나 뭔가를 남겼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요? 의미도 없는 거지만.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단어죠? 뭔지도 모르겠네.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네. 뭔가 메모는 남겼어요. 자, 그래서 풀렸고요. 목적지 주소는 아니, 지난달 거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네요. 여기서 이동을 안 시켰네. 지금 리프자 계정이 20억 개가 그대로 있네요. 이거 이동 하나도 안 시켰네? 뭐죠? 그대로 있는데? 9월 것도 이동을 안 시켰었나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는데? 아닌데? 9월 이동시켜서 에스크로 묶은 거를 봤던 거 같은데?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죠? 근데 밸런스를 보면 20억 개가 그대로 있거든요? 뭐지? 아, 프랑스어예요? 아. 9월에 여러분들 제가 확인 안 했었나요? 9월에 에스크로 풀린 거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었나요?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이상하다? 했던 거 같은데? 안 했었나? 뭔가 좀... 아? 뭔가 이상한데요? 자, 어쨌든 예,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에스크로 다시 묶은 거를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죠? 이동 이제 뭐 3억 개, 5억 개 이동해갖고 에스크로 다시 묶었던 걸 제가 분명히 체크했는데 지금 이거 표기가 잘못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뭐지? 예, 저 이제 빗썸이라는 거 말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쿼리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직접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여기에다가 쿼리를 해서 알아낼 거고요. 자, 계정은 요 계정. 네, 계정 거고 이제 스타트는 9월 1일부터이겠죠. 저 이상한 게 지금 9월 1일 0시 0분 0초. 그리고 자, 요거 지금 파라미터 값이에요. 요걸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데 타입을 센트로 해야겠죠. 보낸 거. 님이 필요 없고 바로 포맷 적으면 되겠네요. 포맷은 CSV. 자, 이거 해갖고 집어넣으면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제가 뭔가 오타낸 게 있나 보네요. 안 뜨는 거 보니까 오타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엔드도 해야 되나? 19년 10월 1일 10월 2일날이죠. 내일까지로 잡아야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타입센터 다 있고. 안 나온다고?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서 테스트로 한번 확인해야겠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뭔가 오타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잘 나오네요. 뭐지? 그냥 이렇게만 하죠, 그럼. 이렇게만 해서 나오게 하면은 뭔가 나오겠죠. 중간에 파라미터 값에 제가 오류를 넣은 것 같아요. 이러면 나오겠죠. 나왔다. 와, 이동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동한 적이 없네. 세상에. 실제로 없습니다, 이동한 적이. 와, 이거 되게 뭐지? 되게 곤란한데? 뭔가 모시게 하네. 이거 그러면 9월달에 이동 안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새로 풀린 거는? 그냥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러면은. 네, 그냥 들고 있는 거에 맞네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게 근데 안 팔렸다고 보기는 힘든 게요, 왜냐면은 리프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도 있습니다. 리프사가 원래 들고 있는 것도 꽤나 많은 물량을 들고 있거든요.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은 에스크로 풀린 것들을 옮겨갖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미 들고 있는 걸로 판매를 한 것 같아요. 판매량을 줄인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됐던 걸로 지금 정황상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주기적으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표기해 줍니다. 그거를 찾아러 갈게요. 이게 바뀌어갖고 좀 원래 이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네,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9월 20일 기준으로 리프사가 에스크로 걸려있지 않고 본인들이 쓸 수 있게 들고 있는 겁니다. 100만, 1000만, 억, 10, 66억 개를 들고 있어요, 리프사가. 에스크로 아닌 게. 그리고 에스크로 있는 게 502억 개. 합치면 568억 개인데 568억 개가 다 리프사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안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드 것도, 제드 맥칼러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라센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리프사 건 아닐 텐데, 어쨌든 들고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2억 개 정도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뭐 그냥 들고 있는 걸로 충분히 판매하고도 남죠. 그래서 아마 에스크로 풀린 거는 그냥 놔두고 저걸로 판매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안 팔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에스크로 관련된 거는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렸고, 보니까 지난달 것도 이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유 중이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번 달 에스크로 메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분이 프랑스어라고 얘기해 줬는데, 프랑스어로 뭐라고 남겨져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스크로는 누군가가 풀었습니다. 아마 리프사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푼 게. 아, 갑자기 막 그거 먹고 싶어지네요. 그 뭐지? 호떡. 저 요즘에 호떡 꽂혀갖고 큰일 났어요. 막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은 꼭꼭 사 먹는 것 같아요, 호떡을. 설탕 덩어리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요즘에 막 임신한 건지 진짜 호떡이 너무 땡겨갖고 매일 하나씩은 꼭 먹고 있어요. 지금도 갑자기 땡기네. 시게이트 물량은 이제 분산된 걸로 계산되겠죠. 리프사가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크로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산되어 있는 물량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 팔리려면은 우리 생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거는 리프사가 다 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걸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일정 분량은 리프사가 들면서 사업에 쓸 걸로 보입니다. 그쵸? 네. 아마 저희 생애에 못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저 에스크로 물량 다 팔리는 거. 네. 다 사버리고 싶으시다고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펀딩이 가능한 돈을 다 사용해서 XRP 풀매수 해버릴게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라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돈을 XRP를 풀매수하는 데 써드릴게요. 아, 마가렛도 씨앗 호떡 버전이 있나요? 근데 저 그거 우리 길거리 가면 옛날에 먹는 진짜 오리지널 호떡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근데 요즘에 가는 마트에 그게 항상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먹거리 가판대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 있어갖고 매일 사 먹고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나라 걷어낼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제가 나라 하나쯤은 거덜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덜나는 게 아니라 그 반드시 거덜나는 건 아닙니다. 풀매수 했는데 이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매수한 평균 가격보다 더 오르면은 이득을 본 거죠. 반드시 거덜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계역 호떡이요? 아, 서울은 너무 먼 것 같아요. 붕어빵도 맛있겠다. 와. 그쵸. 시게이트 같은 초기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게이트는 워낙 초기자라 이미 그 락업 제한 풀리지 않았을까요? 이미 불장 때 팔았을지도 몰라, 시게이트. 엄청난 이익 받겠다. 월급 받는다고요? 세상에 월급을 주질 않는데 무슨 월급이여유? 월급 주면 좋겠네. 주면 얼마나 좋아? 아, 슈크림 붕어빵 그것도 맛있긴 한데 그건 여러 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살아요. 시골. 그래서 제가 매번 시골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 단어도 또 생각이 안 나네. 서생이라고 하죠. 서생. ILP 브릿지량은 늘어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솔직히. 빅스비 들어가. 자꾸 빅스비가 지 혼자 켜지네요. 스웰처럼 가주면 좋겠다고요? 좋게 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매년 스웰 전후로 해갖고 특히 이제 전 때 펌핑이 있긴 했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 서생 맞아. 갑자기 서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ILP는 진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ILP 활용해서 비금융권에서 뭔가 시작이 되려면은 그 피아트 법정 앞에 쌍을 만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없었어요. 이제서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금융권에서 시작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작년 수요일 때 엑스라피드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발표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상업적으로 이런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테스트라던가 일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그냥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그 사람들도 이거를 써볼 만한 여건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 시장에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지금부터 지켜볼 일이죠. 만약 먹힌다면 점점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어제도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리프사가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XRP 브릿지 볼륨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XRP 가격은 진짜 리미트가 없죠.
오로지 볼륨에 달려있는 겁니다. 많이 브릿지 하는 만큼 가격도 그만큼 영향을 받겠죠. 모든 거는 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성공하려는 거,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XRP 브릿지 볼륨을 창출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한다면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면 그만큼 가격에도 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리미트가 없습니다. 김우님 말씀은 예, 성공한다면 오르겠죠. 예, 성공한다면. 근데 리프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잘하는지 봐야 됩니다. 진짜. ILP는 엑스라피드처럼 마켓메이커가 있나요? 그런 게 있어야 화폐 교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엑스라피드와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ILP도 커넥터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켓메이커와 비슷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 빅3 들어가. 조금 이따 봐요, 원교님. 아니 이 빅3 자기 마음대로 자꾸 튀어나와. 이거 삼성 제대로 만든 거 맞을까요? 자, 어쨌든 마켓메이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엑스라피드의 마켓메이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오더북의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ILP를 통한 비금융권에서의 아키텍처는 약간 금융권과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LP 커넥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ILP 커넥터들이 마치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의 라우터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연결돼야만 서로 엔드단에 있는 유저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리를 놔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사이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다리 사이에 이동하는 이 친구들, 여기 노란색, 여기는 오렌지, 여기는 블랙이 없네. 자, 이 다리 사이를 이동하는 역할이 바로 디지털 에셋인데 리플사는 이 다리 사이에 가치가 이동하는 역할을 해줄 거를 XRP로 하는 거죠. 마치 현실 세계에서 그거랑 똑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5명을 쭈룩 세워놓고 A에서 B까지 벽돌을 옮겨라. 근데 너희는 다리 떼면 안 돼.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옮겨. 이러면은 그걸 할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벽돌을 계속 옮겨주는 수밖에 없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돼서 마켓메이커라고 하기에는 정확하진 않고요.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건 맞죠. 이 브릿지 할 수 있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차이가 있죠. 엑스라피드랑은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반 자체의 컨셉이 약간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외환시장 포렉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과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약간 비슷한 역할로서 쓰는 건데 ILP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커넥터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처럼 그물망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디지털 에셋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수수료, 보인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갈 때 드는 수수료 이런 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만 이어져 있으면 엔드 유저끼리 그 사이에 돈을 이동시키려고 했을 때 최단 경로, 최고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경로를 자동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IP 커넥터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 실제 인터넷과 구성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죠. 제 설명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약간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비금융권에서는. 저도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진짜 배고프다. 배고파. 호떡. 자꾸 배고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살쪄서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무슨 껌이에요? 위장질환에 좋다고요? 그럼 맛 없는 거 아닌가요? 건강에 좋은 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호떡이랑 치킨이 생각나는데 참아야겠죠. 요즘에 제가 다시 살이 찌고 있어갖고 기껏 운동해갖고 한 6kg 빼놨는데 요즘에 한 2kg 다시 쪘어요. 운동을 좀 등한시했더니.
그래서 다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다시 빼야죠. 자, 어쨌든 그래서 IAP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야, 이거는 기분 좋다. 이건 진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소식인데 드디어 들었어요. 와, 어디 갔어?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제가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에 트윗 남겨놨더니 가격이 움직이지 않길래 아무 뉴스도 아닌 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니, 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요? 메이저은행 공개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기다리고 있죠. 아니면 XRP 브릿지 볼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라던가 마켓메이커들이 많이 등장했다 뭐 이런 소식들. 이런 소식들은 이제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본 거 오늘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되게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높아시면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게 없어요.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투기판이에요. 투기판.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직접적인 이런 호재 관련된 소식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XRP인데 이런 그냥 뭐 리플렛 멤버가 하나 늘었다 이거는 사실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뭐 사업 진행에 관련된 좋은 소식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XRP에 대한 소식은 아닌 거죠. XRP에 대한 소식은 뭔가요? 좋은 소식은 리플렛 멤버가 늘은 거는 리플렛 터크란 네트워크 고객이 늘은 거고 XRP에 대한 소식은 아니죠.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소식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호재, 좋은 소식,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에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치 싸움이고 투기판이에요. 그냥 투기판에서 누가 눈치 좋게 저가에 사서 높게 파느냐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XRP는 이것과 다르게 리얼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용을 통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XRP 브릿지 볼륨이 높아졌다. 그 볼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XRP한테 가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거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리플렛 멤버 400개 됐다고 해서 XRP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없죠. 그냥 지금은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생각에 공감을 해서 야 지금 가격 너무 싼 거다 매수 들어가야 돼 이러면 가격 오르는 거고 또는 세력형이 가자 내가 물량 다 모았다 이제 떡상 가자 이러면 가는 거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건 말건 안 올라요. 이오스 보세요. 증권 이슈로 두들겨 맞았는데 가격 막 떡락하나요? 안 하잖아요. 오늘날의 시장이에요 그게.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사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은 아직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뭐 이자서 계약 파기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는 증권으로 판명난 건 아니고요. ERC 토큰일 때 그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맞은 겁니다. 지금은 ERC 토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오스를 놓고 벌금을 때린 게 아닙니다. SEC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오스가 초창기에 부인들 이제 펀딩을 받으려고 ICO를 진행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ERC 토큰이라는 형태로 마치 XRP 레저상의 IOU 형태와 비슷한 형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ERC 토큰으로 이오스란 걸 만들어서 ICO 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SEC는 명백하게도 증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형태가. 그리고 블록원이 이오스를 운영하는 재단 블록원이 그렇게 ICO를 진행할 때
미국에 있는 SEC한테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이런 행위 없이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위법행위. 왜냐면 시큐리티를 ICO로 판매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벌금 해서 그렇게 행정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예. 오늘날에 이제 이오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이오스에 대해서 증권이다 아니다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오스 홀더들, 제가 뭐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거의 지금 가진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이오스 홀더들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오늘날의 이오스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게 아니에요. 옛날 ICO 할 때 ERC 토큰일 때 이오스를 위법행위로 판명한 겁니다. 자, 어쨌든 뽀삐 뽀삐요? 뽀삐가 뭐라고 했죠? 뭐 만져줘야인가요? 뭐 해야 이쁘다 해갖고 뽀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봐줘야 예쁘다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니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지어요. 닉네임이나 이런 거 잘 만들어 진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세계 여러 인종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유전자가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뭐 지금 얘기한 거 소소하게는 막 이런 닉네임 만들거나 뭔가 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또 소소한 거 하나 예를 들면 게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죠. 인구수도 불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게임은 세계적으로 탑이죠. 압도적이죠. 막 다 발라버리잖아요. 저기 중국의 인구 막 10억 되는 나라에서 저희보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높을 텐데도 우리나라 만나면 쪽을 못 쓰잖아요. 5천만 명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이 하는 재능한테 짓밟히고 있죠. 저희가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절시키잖아요. 저희 나라 게이머들이 중국 사람들 만나면 사기도 잘 침. 아니 그니까 좋은 머리 갖고 안 좋은 데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머리 갖고 안 좋은 데 쓰니까 사기도 잘 치죠. 맞아요. 다단계도 많고 사기도 잘 쳐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기 1위. 이건 진짜 슬픈 일이네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그 좋은 재능을 사기를 치는 데 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막판에 씁쓸했네. 아무튼 좀 좋은데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전세계 3위라고요? 사기가? 아니 사기를 이왕이면 해외 나가서 치시지 왜 국내에서 치시는 걸까요? 해외 나가서 치면은 더 대성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배우진님 얘기한 대로 드라마도 이제 한류,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요들, K-팝 이것도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해외에서도 잘 나가고 있죠. 진짜 대단하긴 하다. 미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불법이나 그런 형사상의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사기를 쳐도 재판 들어가서 이제 벌금형 맞아도 뭐 깜빵에 몇 년, 뭐 10년 넘게 안 주죠. 뭐 5년 주고 플러스로 벌금형을 뭐 예를 들면 한 5억 1,000억을 사기쳐서 꿀꺽했는데 5억 정도로 벌금을 때려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생각하겠죠. 야, 1,000억 원 사기쳤는데 5억 원밖에 뱉어내지 않으면은 사기 칠만한데? 사기치고 한번 깜빵 갔다 오는 게 훨씬 낫지 않나? 5년만 썩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미국 같은 나라는 진짜 막 장난 아니거든요. 벌금 때릴 때 징벌적 배상도 때릴 때 막 금액도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 몇 조 단위로 때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약해요, 진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증권이 아니다, 기다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안 계셨다고 하면은 나중에 영상이 내일 9시에 업로드 되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고 뭐 나누고 싶은 얘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라이브 때 찾아오셔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아 어서오세요, 현이님. 반갑습니다. 사기 금액으로 1위. 와, 황제 노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O인데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적은 이유가 저는 판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성폭행 범죄라던가 뭐 사기 범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사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재판에 들어가면은 뭐 집행유예 또는 막 끼케야 징역 5년, 성폭행 범죄인데, 그리고 막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데 똑같은 범죄를 뭐 3번째 이래도 막 징역 6년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야 너희 판사들 제정신이냐? 니네 딸이 그렇게 당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릴래, 이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왜냐면 판사들도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형량을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형량 자체가 어떤 범죄들에 대해 형량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입법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얘네가 개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개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을 안 한 이유는 본인들이 나중에 뭔가 그런 불법에 해당돼갖고 걸렸을 때 본인들 처벌 약하게 받으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원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진짜. 저희가 진짜 표로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이거 어디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니까 봐주실 거죠? 저는 진짜 지극히 중립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이 정치인들이 짜놓은 함정에 갇혀있는 게 여당 아니면 야당을 선택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국민들한테. 어느 쪽에 줄 설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대립구도를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그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두 놈 다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제 3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두 놈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주 그냥 헤쳐먹는데, 저희가 이런 함정놀이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쫓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싹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인물들. 근데 이 고인물들이 양쪽 다 썩은 물들이죠. 나중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다. 저희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정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당을 약간 썩은 물이라고 표현했다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의해.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그쵸. 근데 허경영 공약에 저는 그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회의원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 공약. 와, 저는 진짜 솔직히 땡겼어요. 허경영 찍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정말 찍을 뻔했어요. 저는 그 공약이 너무 매력적이라, 진짜 솔깃할 정도로 매력적이라 찍을 뻔했어요.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저는 그걸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얘기로 뭔가 대립하는 일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정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반대쪽에 있는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약간 정치적인 얘기로 충돌하실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단순히 예를 드는 거니까 특정 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라고 밑밥을 깔아두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조씨 문제로 되게 양쪽에서 충돌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알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던 간에 똑같은 이슈를 놓고 만약에 그 이슈의 주체가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쪽이 똑같은 일을 벌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진짜 알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조 모 씨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되게 지금 쿠데타다, 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잠깐만 머리를 식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체가 조 씨가 아니라 뭐 전 정권의 대통령이나 전 정권의 뭐 특정 그쪽 야당 쪽 사람들이 그랬다고 주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야당 분들도 만약에 저 조모 씨가 여당 사람이 아니라 야당 사람이 주어였다. 그래도 난 똑같이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결국에 우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한 번쯤 생각해 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가? 객관적인가? 이런 걸 검증으로 통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갭이 한 군데로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잘못을 했으면 넌 심판받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너를 믿었고 너를 지지해줬지만 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했네. 그럼 넌 심판을 받아야 돼. 안타깝다. 하다 보면은 한 군데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꿔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알기 쉽습니다. 모든 게. 저는 참고로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특정 당을 지지하는 얘기들을 해서 부디 싸우시지 말고 만약에 제 얘기가 불편하거나 지금 제 얘기 때문에 채팅창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저를 욕해주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썩은 정치물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해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좀 더 밝은 세상,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혹시 불편하셨다면은 저를 욕하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그렇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시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모든 연금들과 모든 자원, 모든 자금을 다 동원해서 XRP를 풀매세해서 떡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위한 자금요? 제가 국민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풀매수에 바로 모든 100% 자금을 다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모든 자본력을 끌어와서 반드시 XRP를 풀매수해서 우리나라가 XRP 최대 보유국으로 그리고 XRP를 금액을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589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제가 출마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출마 조건에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통령?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안 돼요. 국회의원 안 됩니다. 국회의원 갖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대통령 출마 자격.
그때 꾸님 좋은 의견이네. 589당을 만들어야겠네. 589당. 자, 대통령 출마 자격. 출마 자격. 자, 아무나 출마 못하죠, 역시나. 40세 이상. 저는 안 됩니다. 나이가 안 됐어요, 아직. 그쵸, 대통령도 못하죠. 국회에 반대에 부딪혀서. 근데 대통령도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거의 99.99%. 정말 혹시나 하는 말도 안 되는 미래가 벌어져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 가능성은 0.0000001%로 남겨두고 사실상 의미 없는 수치인데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죄송합니다. 망상 발언을 좀 해갖고 죄송하게 됐는데 나름 상상만 해도 즐겁긴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에 XRP 현재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망상이 조금 약간 마약이 되긴 하네요. 바로 뽕 맞은 느낌. 상상만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긴 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암호화폐 갖다가 이거를 그냥 너희들이 망상만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쓰는 게 가능하냐, 그냥 너희가 그냥 ICO 같은 거 해서 사기치고 도망가려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아이디어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리프사는 실제로 XRP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인 브릿지로서의 XRP를 써서 실제로 본인들이 있던 목표로 하던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돈이 움직일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작은 금액 같은 경우, 특히나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 소액은.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실제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쓰는 사용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송근계에서 알만한, 충분히 알고도 남을 만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머니그램이라는 회사가 쓰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비금융권에서도 XRP를 브릿지로 한 마이크로 페이먼트,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비용 저렴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코일사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피아트 쌍을 만들어주는 ILP 커넥터로 참여한 게이트허브가 공식적으로 코일사의 파트너십 그리고 그 내용, 방금 설명한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즉 비금융권에서도 XRP 브릿지로 쓸 수 있는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타겟팅하는 첫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 이런 걸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그 영상을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 간에 이런 열어지는 스트리밍 또는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뭐 아티스트, 이런 시장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가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를 해 들어갈 텐데요. 실제로 시장에 먹혀 들어가서 이 방금 말씀드린 스트리밍 시장이 점점 이런 구글이나 플랫폼을 벗어나서 이제 코이사가 제시하는 그쪽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넘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에 따른 XRP 브릿지 볼륨이 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리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지, 실제로 모델상 구현됐던 게 외환시장처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확인만 될 수 있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게 확인되면 우리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겠죠. 그게 확인된다면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리프사가 XRP 브릿지 볼륨만 많이 만들어낸다면 가격은 계속 오를 테니까요. 점점 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논란의 시기를 뛰어넘었어요. 그냥 이거는 너희들의 공상이 아니냐, 망상이 아니냐, 소설이 아니냐, 이론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단계를 리프사는 이미
가장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다른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시작을 못했어요.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자면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근데 리프사는 이미 출발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점까지 잘 골이 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저 일본 서밋은 초대받았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커뮤니티 제 유튜브 게시판에 이거를 좀 안내를 드려야겠네요. 제 채널 오시면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이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보시면 요 글이 있습니다. 리프사에게 묻고 싶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타이틀 그대로 리프사한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나 또는 알고 싶은 내용들, 그러니까 리프사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신 확인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문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일본 서밋에 11월 7, 8일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초는 확실합니다. 그때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미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죠. 스낵맨, 데이비드 슈왈츠, CTO인 스낵맨도 오고요. 그 다음에 워렌 폴 앤더슨, 바로 엑스라피드 매니저였고 현재는 코이사의 엔지니어로, 코이사가 아니죠, 스프링의 엔지니어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 에미 요시카와는 원래 일본인이라 거의 참석하는 거고, 그 밖에 여러 주요 임직원들 오고,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주요 스폰서입니다. 메인 스폰서로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요. 당연히 회장이 직접 오지는 않겠죠. 직원 정도는 오겠죠. 그렇게 참석하는데, 현장에 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뭔가 그쪽에서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접적인 대면, 얼굴을 대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프사가 일본 서밋 세션 안에 Q&A 시간을 만들었대요, 퍼블릭하게. 그래서 그 시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 주는 시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뭔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은 하진 못하지만 일본의 테니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의 약간 대표거든요. 대표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일본 미덥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추진위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대신 물어봐서 답변을 들으면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이제 댓글로서 접수를 받고, 그것들을 테니토시를 통해서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안내 드린 대로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기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려서 나중에 이제 테니토시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할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안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한다고 리프사가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NDA에서 답변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기타 이유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는 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사항이 너무 많으면은, 이 많은 질문 사항 중에 이제 몇 개만 추려서 다 할 수는 없겠죠, 시간상. 그래서 몇 개만 투표를 통해서 추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공개해서 가장 많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몇 개로 추려서 이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또는 제 채널에서 이미 저를 통해서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미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도 있는 내용이고 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굳이 리프사한테 질문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요? 정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계속 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본업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이거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이제 정모를 대부분 열고 있겠죠.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열고 있을 거고,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 나중에는 이제 정모를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업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더 끈끈하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본인 업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정모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예, 거기를 통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저를 주축을 한 정모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시간 여력이 안 됩니다. 아마 저랑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아이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예,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있다면은 아마 처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회사원이에요. 월급쟁이. 예, 워라 반갑습니다. 컴퓨터 조립이요? 컴퓨터 조립? 아, 컴퓨터 조립 재밌을까요? 컴퓨터 조립? 저는 컴퓨터 조립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단순 노동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아닐지라도 똑같은 업무만 반복하는 거는 제가 성향상 질려하기 때문에 재미없어 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쳇바퀴 안에서 뛰는 느낌이 들어가고 굉장히 재미없어 하지 않았을까. 예, 해보진 않았지만. 시골에 오시면 만나주냐고요? 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거의 뭐 회사 끝나고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잘 시간인데 예, 아마 비슷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들 정모가 되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한번 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야 뭐 시골의 한낱 서생일 뿐인데 제가 있거나 없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자, 시간이 거의 2시간 됐네요.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벌써 잘 시간이 됐는데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직장인일 텐데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직장에 출근하셔야 되죠. 아, 여러분들 오늘 새벽부터 이제 태풍의 영향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쪼록 태풍이 자주 오는 지금 요 시기 예,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문은 꼭 닫고 자세요. 밤에 비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좋은 아침 하루 시작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 내일 뵐게요.